안녕하세요. 자유투부더 자윤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요. 대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 왔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일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나서 시장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금융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동안 트럼프가 이야기해왔던 것들 중에서 오늘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포인트를 맞춰서 과연 인플레이션과 금 가격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채권 금리와 어떻게 연결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과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고요. 자,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관세를 높이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달러화가 급등을 했고 제2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주식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가 그나마 코스피가 반등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환율은 고공행진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는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치유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차후에 차차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2023년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가장 성과가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으로 손꼽힐 정도였는데요. 금 가격이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많고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늘어난 만큼 금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상승분을 이제 서서히 그런 금 가격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금은 인플레이션을 했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3년 정도를 되돌아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2021년부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2022년 사이에 금 가격은 별로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사실상 이렇게 금 가격은 거의 횡보 박스권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말, 2024년 초에 이 박스권을 상단을 뚫고 돌파를 하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것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본다면은 지금 금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21년에 고점을 찍은 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횡보를 하다가 2020년에 돈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고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작은 박스권을 만들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금 가격은 아직도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말이죠. 지금 월가에서도 현재 2,80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금 가격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전망을 믿고 있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3,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 자산 가격을 해지하는 이 금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겠죠.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금 가격이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바로 트럼프의 향후 재정 정책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은 미국채 10년물 흐름의 추이입니다. 2023년 말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피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론 반등이 있었지만 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락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앞으로 미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온 배경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아진 탓이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하고 미국채 금리가 무슨 상관일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트럼프는 그동안 공약으로 굉장히 강력한 미국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강력한 부양책을 펼치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합니까? 미국은 만성 적자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기업들의 세금을 낮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나올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오히려 재정은 확장하겠다? 자, 그 말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러를 더 찍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미 국채 발행량을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미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시장에는 국채가 넘쳐나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면 미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이자를 쳐줘야지 누군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막대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채가 발행이 많이 될 것이고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내년에 국채를 사면은 더 싼 가격의 국채를 사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미국채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가 일부에서는 5%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경제 위기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5%를 넘어갈 것인가? 자,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5% 근처까지 왔는데 과연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인가? 자, 4.5%를 넘어가면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4.5%를 넘어갈 것인가? 4.5%를 넘으면 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4.5%를 넘어서 5%대까지 가고 그 5%마저 넘어선다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어쩌면은 시장 폭락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지만, 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경향, 이 트렌드 자체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기 부양,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채를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올라갈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채 가격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국채를 과연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일본은행 같은 데서 받아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돈 풀기가 예정돼 있고, 그런 돈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미래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장 가져온 사진은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입니다. 자,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 사이에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고 그런 것들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렸고, 그래서 2022년부터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2점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치, 자, 골디락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디락스 부분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패드에서도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있다. 자, 금융 환경을 좀 쪼았던 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빅스텝을 밟았고 이번에도 점진적으로 0.25%씩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패드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배치되는,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한 이유는 아마도 향후에 미국 시장에 미국채가 많이 풀릴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다시 말해서 미국채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 돈들이 많이 풀리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고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 금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투자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돈풀기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높아질 기미를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패드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것을 멈출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즉 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5년 또는 2026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은 결국 시장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인 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즉 금의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향후에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면은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트럼프는 그동안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풀기를 통해서 위대한 미국을 자, 그런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서 마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채 발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채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것이고 자, 이런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마다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채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자산 가격 상승에 유리한데 대표적으로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 패드의 태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패드가 포지션을 바꿔서 다시 이제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면은 미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높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요동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좀 길게 보는 관점 2025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